안녕하세요. 프로젝트 J입니다. 오랜만에 또 비누가 아닌 그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관심 있게 보기만 하다가 올해 1월부터 제대로 시작해본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요즘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아는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김유진 변호사님의 유튜브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지식 경영에 대해서 나눠주시는 우기부기님의 채널입니다. 작년에 알게 된 귀한 채널인데요. 우기부기님이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유진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기부기님도 따라서 새벽을 깨우시나 궁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유진 변호사님의 채널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게 되었고 동기부여가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저도 새벽 기상을 시작을 해봤고요. 변호사님의 책도 이북으로 사서 읽고 있고 지금은 한 2챕터 정도 남겨놓고 거의 다 읽은 상태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 새벽 기상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바로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사실 제가 조금 우울을 타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공방을 지금과 같은 상태로 이끌어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진짜 내가 이게 내 인생에서 원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그게 또 막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제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김유진 변호사님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북까지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거의 첫 부분부터 큰 도전을 받게 됐어요. 제가 되게 감명 깊었던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빈 종이에 현재의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 결론을 적을 표를 만든 뒤 생각을 하나씩 정리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다. 애매한 인간관계, 필요 없는 서류만 쌓인 책상과 책상만큼 어지러운 마음을 모두 정리하고 싶었다. 이 부분을 계기로 저는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패드를 열고 제가 처한 현재의 문제점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써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쓰고 이제 뭐부터 해야 하나 하는 결론에 대해서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내용인데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내가 지켜야 할 나만의 기준은 무엇인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도 작성을 해보라고 하셔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던 제 스스로가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듯이 바로 이렇게 딱 서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자꾸 회피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새벽 기상을 하니까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하루가 바쁘지 않다. 늘 바빴던 저인데 성격도 되게 급하고요.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은근히 급하게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료 구매거든요. 이거는 제 성격 탓이긴 할 거예요. 미리미리 하지를 못하고 출근해서 생각하는 대로 급하게 이렇게 하는 제 성격 탓인데 배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업체는 오후 2시까지 마감이라서 그 전에 주문을 넣어야 다음날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걸 새벽에 일어나서 찬찬히 정리해서 구매를 하니까 업체 배송 마감이 오후 2시든 12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날 하루 중 제가 그 업체의 첫 구매 고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귀찮아하는 일,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서류 업무들도 이 시간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말이 예전만큼 기다려지지 않는다.
딱 듣고 이거 좋은 점 맞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주말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평일 새벽에 다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를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사실 주말은 약간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잖아요. 잘 놀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주말엔 열심히 놀던 열심히 어떤 활동을 하던 약간 아쉬움이 늘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마음이 되게 조급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만 같고 토요일 지나면 주일인데 주일은 거의 저는 교회에 있거나 하니까 평일에 바쁜 시간 속에서 생각했던 주말에는 독서해야지, 주말에는 생산적인 일 해봐야지, 뭘 배워야지 했던 것들을 사실 하기에는 주말은 짧은 시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약간 보너스처럼 얻은 시간인 새벽에 일어나서 하니까 집중도 훨씬 잘 되고요.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기도 하고 뇌가 약간 활짝 깨어서 창조성이 극대화된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정말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꿈을 꾸게 된다입니다. 저희 교회 계단에 막 좋은 명언이나 말씀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하나가 있는데요. 정확한 문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루게 된다. 이런 뉘앙스였는데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 알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면 성공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으로만 그 문구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 새벽 기상을 해보니까 해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래, 맞지. 이건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30분 읽는 시간도 갖고 있는데요. 진짜 평소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도전, 큰 꿈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천이라 이 모든 꿈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지만 믿지 않는 분들께서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생각을 그냥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새벽에 도대체 뭘 하며 보내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제발 궁금해해주세요. 우선 첫 시작 때는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포기해버릴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는 데 의의를 두면서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얼그레이티 한 잔 마시고 아침 챙겨 먹고 노트에 끄적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들로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적응이 됐을 때 운동도 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직 운동은 저에게 새벽에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나중에 볼 영상, 여기에 추가해놨던 영상들을 새벽 시간에 봤어요. 김유진 변호사님의 영상들, 우기부기 채널의 영상, 그 밖에 제가 좋아하는 마케팅 유튜버 분들의 영상 등등 자기계발과 공방의 성장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주쯤 하니까 이제 적응도 되고 해서 지금은 주 2, 3회 정도 날짜를 정해서 말씀 30분 읽기, 온라인 새벽 예배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요. 이전에는 제 꿈을 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느낌이라서 더욱더욱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이 꿈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눠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 중인 단계라서 제가 또 작심삼일로 지켜내지 못할까봐 나누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도 새벽에 한번 일어나 볼까? 하고 계실 텐데 난 못해 라고 동시에 두 마음을 품고 계시겠죠. 새벽에 일어나는 꿀팁 저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자는 것. 짝수 시간으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이나 8시간은 꼭 자려고 일찍 눕습니다. 두 번째, 다시 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하실 텐데 4시 반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면 가끔 너무 피곤하다, 오늘 졸겠는데 다시 잘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많죠.
근데 그때 다시 자면 더 피곤하다는 뭐 어떤 과학적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김유진 변호사님 책인가 영상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 일어나자 하고 우선 몸을 일으킵니다. 바로 화장실에 갔다가 와서 책상에 앉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5분 만에 그 마음은 싹 잊고 무슨 재밌는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되게 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막 화나면 이리저리 날뛰고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되는데 저도 한번 하기 싫고 마음 상하면 진짜 사람도 다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를 달래가면서 일어났습니다.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말을 다루듯이 섬세하게 한번 일어나 볼까? 일어나서 너 좋아하는 거 딱 한 개만 해봐. 막 이래요. 그런데 몸을 일으켰다? 그러면 폭풍 칭찬을 하는 거죠. 제 이름이 다영인데 역시 의지의 다영아 잘했어 기특해 이러면서요 막 칭찬을 해줍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 중에 비는 시간이 분명 잠깐은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찾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계획을 해보세요. 하지만 그 시간들보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얻게 된 시간들이 더욱 여유 있고 창조적인 활동을 만들어준다는 걸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꼭 해보세요. 어차피 저녁에 피곤하다고 누워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면서 자꾸 계획을 못 지키고 하루를 흘려보낸다고 하신다면 저와 같이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한 가지만이라도 성취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창한 일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말에 하려고 미뤄놓았던 즐거운 일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내가 여유 시간에 뭘 해야 할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같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분들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잖아요. 그걸 실천하면서 살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저는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 이거 하나였고 다음은 저와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뭔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19년 10월부터 인스타툰을 연재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웹툰을 그리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되게 멋지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막 무겁게 누르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내 인생의 방향키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다고 상상을 해본다면요.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 살았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했을 때 내 손 안에 그 잘 살았다는 가치들이 구슬로 환산이 되어서 보여진다고 하면 하나님께 과연 나는 몇 개나 되는 구슬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천에게 잘 살았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구슬이 몇 개 안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구슬을 모으는 드래곤볼의 손오공의 그 마음처럼 살아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수다 떨듯이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앞으로의 영상 방향도 조금은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마음에 되게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감동이 감동을 낳고 감동이 감동을 또 낳는 배가 되는 그런 귀한 장소로 이 채널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